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창업 벤처기업의 강력한 후원자,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 중소기업 중심의 개방형 혁신국가 건설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중기부 사람들. 정책 담당자에게 직접 들어보는 중기부 정책 이야기.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이들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거 실패한 방식의 답습이 아닌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한데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곳. 오늘은 대전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알면 힘이 되고 들어두면 길이 보이는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중기부인 상생혁신을 말하다. 오늘은 대전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윤범수 청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대전청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대전 충남 지방 중소기업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충청남도 등 3개 광역지자체를 관할을 하고 있고요. 소재지는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조직은 상가 1센터 1사무소로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지방청과의 차이점은 천안, 아산 등 충남 서북부 지역을 중소기업들을 현장 밀착 지원하기 위해서 천안에 충남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 점이 좀 특별한 점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종시까지 지금 관할을 하고 계신 거고, 예, 세종시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 충남 본부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 예, 전국에서 이렇게 3개 광역시를 담당하는 거는 저희 청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시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지방청이 하는 역할들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좀 굵직굵직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지방청은 기본적으로 본부의 업무를 이인받아 집행을 하겠지만은, 크게 볼 때 저는 3가지로 봅니다. 예. 첫 번째는 지방청은 중앙 정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중간다리 역할이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전국적으로 360만 개가 있고요. 기업 규모나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복잡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중소기업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청이 이 많은 사업들을 현장의 중소기업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하는 역할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만든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점검을 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현장에 맞는 정책이 되도록 하는 게 첫 번째 역할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의 현장을 애로를 해결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지방청에는 노무라든가 세무, 그 다음에 경영관리 등 전문가들로 비즈니스 지원단이 운영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코트라라든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또 이런 수출 지원 기관을 통해서 수출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 중소기업 애로를 상담하거나 현장에서 애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정책이 집행하는 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원 기관 간 협력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조직과 인력이 적기 때문에 다양한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기관이 지원해서는 안 되고요. 네. 여러 기관이 스크럼을 짜가지고 지원해야 애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청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뭔가 윤활유 같은 역할에 예, 그렇습니다. 필요하다라는 예, 말씀이신 것 예.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윤범수 청장님 같은 경우는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사실은. 예, 이제 한 달 됐습니다. 그리고 본부에서는 인재혁신 정책 과장을 지내셨고, 예. 뭔가 이렇게 청장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제 뭔가 계획하고 계신 목표라든가 이런 거 하고자 하는 의지 같은 게 조금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계획을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제가 대전 충남 지방청장으로 부임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고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만나보니까 진짜 얼마나 힘든지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어느 중소기업 CEO를 만나서 하소연을 들었는데,
그게 제가 좀 많이 반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그 경영이 어려워가지고 직원들의 임금을 주기 위해서 백방으로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는데 중앙정부라든가 정부기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원청업체에서 뭐 부당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억울한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해결하거나 또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 지방청은 이런 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스스로 없이 그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애로가 생기면은 지방청을 찾아주고 우리 지방청은 중소기업의 애로를 끝까지 해결해서 중소기업의 애로 해결사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시위분들이 경영 과정에서 좀 억울한 일이 당하시면은 스스럼 없이 지방청을 찾아오셔가지고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소상공인의 성공 모델을 좀 많이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청년 창업들을 지금 정부에서 많이 독려하고 있는데 청년들의 창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많이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과 비즈니스 지원단의 전문가를 활용해서 그 청년 창업자들과 1대1 매칭을 통해서 애로를 수시로 파악하고요. 그 애로에 대해서는 우리 지원기관이 스크럼을 짜가지고 한번 해결할 수 있는 그를 통해서 청년 그 성공 모델을 좀 많이 만들어 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기부에서 또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30년 이상 한 우물을 파는 그 경영인들을 발굴해가지고 그렇죠. 100년 이상 이게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그 100년 가게를 육성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전국에서 한 30개 정도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대전 충남 지역이 1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오래 생존하고 할 수 있는 100년 가게를 대전 충남 지역에서 좀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뭔가 현장으로 발빠르게 돌아다니시겠다. 이런 내용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중소기업 현황을 좀 알아볼 텐데요. 대전, 충남, 세종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뭐 개수라든가 현황 알려주실까요? 예,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중소기업 수는 한 26만 개 정도 이루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 서비스업 중에 좀 전국 평균보다 많이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은 다소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5인 이상 중소제조업 비중은 전국 대비 한 5.8%가 되는데, 생산액은 10.8%를 차지하고 있고, 부가가치는 7.9%로 전국 대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지역, 충남, 세종 지역 중소기업들이 내실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뭔가 대전 하면은 대덕특구, 과학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네요. 예, 그 대전 지역의 경우에는 정부 출연 기관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 한 3만 명 이상의 그 고급 인력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 기반 조직이라든가 고급 인력을 활용해서 정보통신이라든가 바이오, 나노 분야 등 첨단 중소기업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과 연계한 뭐 철강이라든가 그다음에 반도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종 지역은 현재 도시 개발 중에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들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 국가산업단지가 26년도까지 조성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첨단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육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점점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고 기대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유출되는 청년 인력이라든가 이런 인력들을 좀 잡을 필요도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많이 성장하고 발전해야 여기서 배출되는 고급 인력들이 지역에 많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 것도 연구를 또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지요? 예, 그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소상공인이 22만 개입니다. 그래서 전체 그 이 지역의 중소기업 수의 8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도소매라든가 숙박 서비스업이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그 대전 정동의 그 인쇄업이라든가 상서동의 금속 가공업, 그 다음에 오정동의 기타 제조, 기계 제조 장비업, 충남 금산의 인삼 제조, 판매업 등 그 소공인 밀집 지역을 저희가 밀집 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혁신형 소공인도 많이 육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은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 총 8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형마트 진출이라든가 소비 형태 변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상인 스스로도 주도적으로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는 시장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 관광, 이 특산물과 연계해서 관광과 쇼핑이 가능한 전통시장들이 대전, 충남, 세종 지역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저 역시도 사실 뭐 도마큰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살 것도 많고 좀 재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 대전, 충남, 세종 지역에 좀 유명하고 또 널리 알리고 싶은 그런 전통 시장이 있다면은요. 예. 먼저 대전 지역은 대전 동구에 17개 시장이 통합된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이 있겠고요. 여기는 한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충청권 최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점포 수도 한 3,000개 이러고요. 전국 한 4위 규모의 큰 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기금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복이라든가, 친구 등 혼수품 같은 상품도 있고요. 그 외에도 어떤 생활 가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품이 있고요. 그래서 크게 중앙시장은 웨딩, 패션, 푸드 이렇게 특화된 시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중앙시장은 우리나라 중간 지역이고 대전역 가까운 접근성이 그렇죠.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의 동창회 모임 같은 것도 이곳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충남 지역은 공주 산성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오일 시장의 3대 시장으로 손꼽혔던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공산성이라든가 문영왕릉 등 백제 유물하고 한옥마을이라든가 이런 풍부한 관광 자원과 어울려 가지고 충남권의 대표적인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점포수는 한 700개 이러고요. 주말에는 야시장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가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주 산성시장은 현재 지역 선도 시장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먹거리와 즐거리거리를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어가지고 또 한 번 변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세종 지역은 조치원 시장하고 조치원 재래시장, 우리 시장이 합해져가지고 세종 전통시장으로 이제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는 470개 점포가 있고요.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이제 올려서 벼룩시장을 연다든가 또 한입거리 메뉴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세종 청사 공무원들과 그 다음에 공공기관 직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즐겨 찾는 세종시의 대표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너무 많죠?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딱 기억에 남는 게 조치원역이랑 인접해 있잖아요, 시장이. 예. 그래서 사실은 약간 복잡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이제 약간의 정비가 좀 가미가 되고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되겠죠. 예,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부 지원도 하고요. 상인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러려면 현장에 많이 나가셔야겠습니다. 예,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사실은 발표가 됐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본인이 해당 사항이 있는데도 잘 모르실까봐 저희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청장님께서도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 지원 정책을 좀 큼지막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 고생이 많다고 하시는데요. 최저임금은 노사와 공익 전문가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는데 정부는 이에 대응해가지고 중소기업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 방안을 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인건비 지원을 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을 내년에도 지원을 하고요. 네. 특히 최저임금 피해가 큰 5인 미만에 대해서는 더 우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 이외에 두루누리 사업이라든가 근로장려 세제 등의 지원도 확대를 해가지고 자영업자의 실질 소득을 좀 확대를 하는 조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음식점의 의제 매입 세입 공제라든가 신용카드 매출 세입 공제, 그 다음에 간이 세입자들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도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이 큰 편의점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음식점들한테 세금 부담을 상당폭 완화를 시켰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소상공인의 문제 카드 수수료가 부담이 큰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카드 수수료 지금 인하 대책도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0%대의 그 수수료를 위한 제로페이 도입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부담도 이제 많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 소상공인의 문제는 임차 문제입니다. 그렇죠. 임차금 상승 문제인데 현재 그 5년인 계약갱신 청구권을 10년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인상 상한선도 9%에서 5% 낮추는 등 이제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많이 마련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소상공인들한테 열심히 알리고 그런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현장에 잘 안착되기까지는 사실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고 안내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 중요한 역할을 이 대전청에서 하고 있는. 예, 저희는 정부의 지원이 소외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맞아요. 하나 찾아다니면서 계속 알리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돌아왔네요. 자, 우리 대전, 충남, 세종 지역에 계시는 중소기업인들, 또 전통시장, 자영업자분들, 네, 많으신데 소상공인분들도 계시고요. 그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예, 먼저 그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호천사이고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기술 탈취라든가 부당한 납품 단가이나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근절 대책도 마련했고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책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정부가 기대하는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은 현재의 어려움은 우리 정부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 노력해서 극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대전 충남 지방 중소기업청은 현재의 어려움을 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이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소통하고 그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그냥 계시지 마시고 이쪽에 오셔서 꼭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대전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윤범수 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